바쁜 하루 속 자연을 한 줌 넣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대인의 70% 이상이 경험하는 두통, 그 원인에 따라 어떤 약초를 써야 하는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은 두통이라도 원인이 다르면 치료법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의학에서는 두통을 크게 6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풍한두통, 풍열두통, 습열두통, 어열두통, 기어두통, 혈어두통으로 분류돼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 두통이 어떤 유형인지, 어떤 약초가 나에게 맞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찬바람을 맞고 생기는 풍한두통부터 살펴볼게요. 뒷목과 어깨가 뻣뻣하게 굳어있고 찬바람을 쏘이면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마치 머리를 차가운 것으로 감싸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콧물이 맑게 나오면서 몸이 오슬오슬 추우면 풍한두통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이럴 때 가장 효과적인 약초는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은 성질이 따뜻해서 몸속 찬 기운을 몰아내는데 탁월해요. 본초 강목의 풍한을 흩어지게 하고 경락을 통하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강 10g과 대추 5개를 물 500ml에 넣고 약한 불로 20분간 끓여주세요. 하루 2-3회 따뜻하게 마시면 됩니다. 생강차에 꿀을 타면 맛도 좋고 목도 편해지니 참고하세요. 현계라는 약초도 풍한두통에 좋아요. 현계는 땀구멍을 열어 찬 기운을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특히 감기 초기 두통에 효과적이에요. 두 번째는 열기와 함께 오는 풍열두통입니다. 머리가 지끈지끈 욱신거리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릅니다. 눈이 충혈되고 목이 칼칼하며 입이 마르면서 물을 자주 찾게 되죠. 이런 증상이 있다면 풍열두통일 가능성이 높아요. 풍열두통에는 국화가 최고입니다. 국화는 머리에 열을 내려주고 눈을 밝게 해주는 약초예요. 동의보감에 풍열로 인한 두통과 어지럼증을 치료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말린 국화 510g을 찻잔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 5분간 우려주세요. 하루 2-3잔 마시면 됩니다. 구기자를 함께 넣으면 눈 건강에 더욱 좋아요. 박하도 풍열 두통에 효과적입니다. 박하는 시원한 성질로 머리를 맑게 해주죠. 특히 편두통이 심할 때 좋아요. 다만 수유 중인 산모는 박하를 피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세 번째는 머리가 무겁고 맑지 않은 습열 두통입니다. 머리가 헝겊으로 감싼 것처럼 무겁고 정신이 멍해요. 집중이 안 되고 몸이 나른하며 식욕도 없습니다. 소변이 탁하고 진한 노란색을 띠면 습열 두통을 의심할 수 있어요. 습열 두통에는 창출이라는 약초가 효과적입니다. 창출은 습기를 말리고 비장의 기능을 강화해줘요. 본초 강목의 습을 제거하여 두통을 치료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출 6g과 진피 3g을 물 500ml에 넣고 30분간 끓여주세요. 하루 2회 나누어 마시면 됩니다. 의인, 즉 율무도 습열 두통에 좋습니다. 율무는 습을 배출하고 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어요. 부종이 있거나 몸이 무거울 때 특히 효과적이죠. 평소 율무밥을 해먹으면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혈액순환 장애로 생기는 어열두통입니다. 머리 특정 부위가 찌르듯이 아프고 통증이 밤에 더 심해집니다. 뒷목이 뻣뻣하고 어깨가 무거우며 얼굴에 기미나 잡티가 많아요. 이런 증상이 있다면 어열두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열두통에는 청궁이 최고예요. 청궁은 혈액순환의 대표 약초로 어열로 인한 두통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청궁 6g과 당귀 6g을 준비하세요. 청궁은 먼저 쌀뜨물에 하룻밤 담가 전처리해야 해요. 씻어서 당귀와 함께 물 500ml에 넣고 약한 불로 30분간 달입니다. 하루 2회 나누어 마시면 됩니다. 생리통이 함께 있다면 홍화를 추가하면 더 좋아요. 단삼도 어혈 두통에 효과적입니다. 단삼은 어혈을 풀고 새로운 피를 만들어주죠. 현대 연구에서 혈관 확장 효과가 입증되었어요. 5번째는 기운 부족으로 생기는 기어두통입니다. 피곤하면 두통이 심해지고 머리가 텅 빈 것처럼 어지러워요. 목소리에 힘이 없고 말하기 싫으며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지쳐요. 이런 증상이 있다면 기어두통입니다. 기어두통에는 황기가 최고예요. 황기는 기운을 크게 보충하는 대표 약초입니다. 동의보감에 원기를 북돋아 두통을 먹게 한다고 나와 있어요. 황기 10에서 15g과 대추 5개를 물 500ml에 넣으세요. 약한 불로 40분간 달여서 하루 2, 3회 나누어 마십니다. 인삼이나 홍삼을 함께 넣으면 효과가 배가 돼요. 백출도 기어두통에 좋습니다. 백출은 소화 기능을 강화하여 기운 생성을 도와주죠. 소화불량과 두통이 함께 있을 때 특히 효과적이에요. 마지막 6번째는 피 부족으로 생기는 혈어두통입니다. 머리가 멍하고 어지러우며 얼굴이 창백하고 윤기가 없어요. 손발이 저리고 쥐가 잘 나며 생리량이 적거나 생리가 불규칙합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혈어두통일 가능성이 높아요. 혈어두통에는 당귀가 최고입니다. 당귀는 피를 보충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대표 약초예요. 특히 여성의 두통에 효과적이죠. 당귀 10g, 백장약 10g, 대추 5개를 준비하세요. 물 600ml에 넣고 약한 불로 40분간 달입니다. 하루 2, 3회 나누어 마시면 되는데요. 생리 직후부터 일주일간 마시면 더욱 좋아요. 숙지황도 혈어두통에 효과적입니다. 숙지황은 피를 크게 보충하고 정수를 채워주죠. 빈혈이 있거나 어지럼증이 심할 때 좋아요. 이제 두통 위치에 따른 약초도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앞머리, 즉 이마가 아프다면 백지라는 약초가 효과적입니다. 이마와 눈썹 주변 통증에 특히 좋아요. 옆머리 관자놀이가 아프다면 시오를 사용하세요. 편두통이나 관자놀이 통증의 특효입니다. 뒷머리 후두부가 아프다면 갈근이 좋습니다. 목 뒤쪽에서 시작되는 두통에 효과적이에요. 정수리가 아프다면 고본을 사용하세요. 정수리가 당기거나 아플 때 좋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서울에 사는 52살 김미정 씨는 10년 넘게 편두통으로 고생했습니다. 한 달에 15일 이상 두통약을 먹어야 했고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였어요. 한의원에서 맥진과 설진을 받았는데 간양상황 타입의 풍열 두통으로 진단받았습니다. 국화, 박하, 시호, 백장약을 중심으로 한 처방을 받았어요. 한 개월 후 두통 빈도가 월 15일에서 10일로 줄었습니다. 2개월 후에는 두통 강도가 약해지고 진통제 복용도 줄었어요. 3개월 후에는 두통 빈도가 월 34일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10년간 나를 괴롭히던 두통에서 거의 해방됐어요 라며 기뻐하셨죠. 만성 두통 개선에 좋은 혼합 처방도 알려드릴게요. 청궁 6g, 백지 6g, 감국 5g, 생강 3쪽을 준비하세요. 청궁은 쌀뜨물에 담가 전처리한 후 모든 재료를 물 700ml에 넣습니다. 30분간 달여서 하루 3회 나누어 마시면 됩니다.
편두통 완화에는 다른 처방이 좋아요. 박하 3g, 국화 5g, 감초 3g을 준비하세요. 국화와 감초를 먼저 15분간 달입니다. 불을 끄고 박하를 넣어 5분간 우려주세요. 통증이 있을 때 따뜻하게 마시면 됩니다. 두통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도 중요해요.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수면 부족은 두통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둘째, 하루 1.5에서 2리터의 물을 마시세요. 탈수는 두통을 유발할 수 있어요. 셋째, 명상이나 요가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긴장성 두통의 주요 원인이 스트레스니까요. 넷째, 주 3회 이상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하세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두통이 줄어듭니다. 다섯째, 카페인 섭취를 하루 한두 잔 이하로 제한하세요. 과도한 카페인은 오히려 두통을 악화시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해요. 갑자기 벼락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이 생기거나 두통과 함께 의식이 흐려지거나 경련이 발생하면 응급 상황입니다.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것도 위험 신호예요. 두통과 함께 38.5도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거나 시력이 갑자기 흐려지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구토가 분수처럼 쏟아지는 것도 응급 상황입니다. 50세 이후 처음 경험하는 심한 두통이나 두통의 패턴이나 강도가 변화하는 경우도 전문의 상담이 필요해요. 약을 먹어도 전혀 호전되지 않거나 두통이 점점 심해지고 빈도가 증가한다면 병원을 찾으세요. 약초 복용 시 주의사항도 꼭 기억하세요. 첫째, 같은 두통이라도 체질에 따라 다른 약초가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한의사의 진단을 받으세요. 둘째, 임산부와 수유부는 전문가와 상담 없이 약초를 복용하지 마세요. 일부 약초는 태아나 영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혈압약이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라면 주의가 필요해요. 반드시 의사나 한의사와 상담하세요. 넷째, 처음 복용하는 약초는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피부 발진이나 가려움증이 생기면 즉시 중단합니다. 다섯째, 약초는 증상 개선 후 중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개월 이상 장기 복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약초를 구매할 때도 주의가 필요해요. 한약방에서 구매하는 것이 가장 신뢰할 수 있습니다. 색이 선명하고 윤기가 있으며 향이 진하고 신선한 것을 고르세요. 크기가 고르고 모양이 좋으며 곰팡이나 벌레가 없는 것이 좋은 약초입니다. 보관은 밀폐용기에 담아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하세요. 직사광선을 차단하고 냉장 보관하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보관 가능합니다. 두통은 원인에 따라 치료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신의 두통이 어떤 유형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첫걸음이에요. 약초는 올바르게 사용하면 훌륭한 치료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자가 진단만으로 장기 복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요. 본 영상은 참고용이며 만성 두통이나 심한 증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두통을 겪고 계신가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약초 한 줌이었습니다.